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증시와의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3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2월은요, 짧지만 참 강한 한 달이었잖아요. 코스닥이 서킷 브레이커도 걸렸었고, 3월 증시의 급락은 좀 없었으면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들에 맞춰서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유가가 35달러 정도 올라가게 되고, 환율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외인들의 매수가 진행이 되는데, 아직 사실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 속에서 외인들이 조금씩 매수를 가담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권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조금 반증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자 생각해 보시고, 정말 본격적인 상승은 유가가 35달러 위로 올라가면서요, 40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외인이 강하게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환율도 떨어지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외인의 강한 매수로, 그러니까 외인이 정말 오랜만에 5천억 이상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천천히 시장 보시고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3월 첫날인 어제 글로벌 증시가 잘 올라서요. 우리 증시도 지금 외국인 매수에 따라서 그 흐름 잘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알아볼까요? 네, 시장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흐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1900포인트 중반대에서 1943포인트 상황 보여주면서 1.4%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660포인트 보여줍니다. 좋은 모습이죠? 1.3%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외인이 정말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줍니다. 네.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10시 반 기준으로 1000억 원대 정도였는데, 네. 현재 1800억까지 매수가 들어오고, 진짜 많이 들어오네요. 네, 기간은 소폭 매수, 개인만이 2천억 이상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 흐름도 보겠는데요. 코스닥에도 외인이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240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요. 기간은 소폭 매수세, 개인만이 코스닥에서도 강한 매도를 보여주면서 180억 원대 매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상해 증시를 체크해 볼 건데요. 현재 중국 상해 증시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현재 실시간으로도 큰 움직임은 없고 비슷합니다. 2,700 정도 나와주면서요, 0.6%대 현재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오늘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국보다도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오늘 장중에 3%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일본 증시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딱히 이유랄 건 없는데요. 아직 주가 흐름 자체도 1개월 전 대비해서 6개월 이상 아직 6% 이상 빠져있는 상황이라, 네. 어느 정도 조금 해외 증시의 급등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오는 것 같고,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포인트, 정책 포인트가 이제서 조금 글로벌 증시가 안정화되면서 반응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가 16,680포인트 정도 보여주면서 3.7%대 실시간 조금 급등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래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올랐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라서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두시고, 본격적인 안정세는 17,000에 안착한 이후에 상승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아직은 조금 더 판단하기 이르고 좀 더 상승 그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빠진 거에 대한 낙폭을 회복 중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죠.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70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흑자로 집계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7개월째 사상 최장 기록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불황형 흑자라고 하죠. 네, 이 불황형 흑자다라는 이 소식이 그래도 흑자라는 점에서 긍정적인지, 아니면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든다는 거에서 부정적인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네, 환율 탓인데요. 환율로 인한 불황형 흑자인데, 장사는 제대로 못했지만 환율이 올라가 준 거로 인해서 그만큼 갭이 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정말 이게 흑자라고 보기엔 좀 민망한 부분인데,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서도 흑자가 나올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관련 기업들 이슈가 좀 많이 되면서, 그러니까 수출주 전차군단들이 좀 많이 수혜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로 인한 포인트가 좀 나온 건데,
이게 과연 유가가 조금 상승을 하고 환율이 떨어졌을 때도 유지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잘 버텨준다면 그래도 글로벌 증시에서 이슈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계속 그래도 흑자는 유지할 것이다라는 게 제 관점이거든요. 네. 그로 인한 외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지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의 2,5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기대하시고서 나쁘진 않겠다, 아는 모습이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흑자지만 다른 나라들은 상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유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권에서 계속 흑자가 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긍정적인 시장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흑자 유지는 가능하다기에 외국인 수급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증시와이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요, 이 방송 중에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시청자 퀴즈 준비되어 있죠?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게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접해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네. 저번에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맞습니다. 자, 버추얼 리얼리티의 그 약자인데요. 버추얼 리얼리티,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괜찮습니다. 네, 가상현실을 뜻하는 관련주입니다. 자, 1번, VJ 관련주, 2번, 네. VIP 관련주인데, VIP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자, 3번, VR 관련주입니다. 네, 일단은 이 버추얼 리얼리티 앞글자를 좀 조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요즘 가장 뜨거운 테마이기도 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3가지 골라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안트로즘입니다. 2월 상장한 새내기주로 상장 첫날 이후 첫 급등. 네, 지난 2월 15일에 상장한 그야말로 새내기주입니다. 제약주인데요. 상장 첫날 네.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급등하며 상한가까지 진입을 네, 했죠. 그렇습니다. 상한가로 시작을 해서 좀 밀렸다가 다시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좀 모습이 장 초반에 좀 나왔습니다. 네, 주식의 반응이 좀 뜨거운데요. 네, 요즘에 좀 그래도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줄기세포 치료제인데, 이게 뭐 줄기세포 치료제 수출 규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게시글 중에 있고, 추가적인 수출도 있을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초기 기술료 12억 계약금 전부를 받는 게 아닌가요? 네, 보통 이제 그 기술료를 했을 때 계약금 명목으로 해서 약 한 10% 정도, 10에서 20% 정도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인 것 같고, 반창고처럼 붙이는 제품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끝인가요? 전망은요? 라는 질문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어떤 섹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재료만 마땅하면 정말 대박을 네. 터뜨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안트로제는 어떤 재료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줄기세포 치료제 그 알로 ASC 시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렵네요. 네, 당뇨성 족부 궤양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걸리시게 되면 네. 이렇게 좀 뭐 피부가 좀 괴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치료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네. 말씀드려보자면. 근데 이게 중요하게 좀 오늘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일본 이신제약에 기술 수출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약 900억 정도가 되다 보니 알트로젠 시가총액 자체가 2,300억이에요. 그러니 이게 900억 계약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주가가 그러네요.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요즘에 트렌드라 하자면 한미약품도 그랬었고 종근당도 그랬었고요. 네. 좀 대형 제약사들이 조 단위의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국내에서 사실 이 신약을 키울 여건이 안 됩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렇죠. 그리고 해외 입장, 특히나 이제 서양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아시아 제품이라고 했을 때 약간 거부 반응이 아직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안 쓴단 말이죠. 저희가 중국에서 만든 신약 안 먹습니다. 네. 아시죠?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약 잘 안 드십니다.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어서 미리 그냥 이거를 임상 2상 정도 마친 포인트를
미국 쪽에다 넘기거나 큰 제약사 쪽에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임상 3상을 할 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특히나 이런 뭐 당뇨 관련 치료제들이나 대형 이제 글로벌 이슈의 신약들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그 3상에서 필요한 환자 수 자체가 몇십 명이 아니고요. 100명에서 1000명까지도 막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인당 적게는 뭐 몇 천만 원부터 억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거죠. 네. 1000명이면 1000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 국내에서 이 약을 계속 쓰기보다는 그 개발하기보다는 해외 쪽으로 기술 추출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요즘 국내 기업들이 많이 조금 치우치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국내에는 결국에는 이제 삼성 쪽에서는 신약보다도 아시겠지만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갔어요. 네. 신약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간 거죠. 이제 국내 바이오시밀러 약들은 그래도 해외에서 인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신약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기존 이미 개발이 된 약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본 쪽으로 넘어간 건데 그래도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명하게도 약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겠죠. 그래서 일본 약들 굉장히 좀 잘 먹힌다고 하는 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런 포인트. 국내랑 약간 법규적인 측면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 약들은 약간 이럽니다. 국내 약의 제품의 그 용량보다 좀 더 높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약이 잘 먹힌다 해야 될까? 그런 포인트 좀 있어서 조금 잘 먹히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으나 세계적으로는 인정을 받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이쪽을 간다는 거에 대해서 매출학대 포인트가 생기고 또 900을 가지고 또 새로운 약을 또 개발을 하면 되고 네. 또 다른 또 재무적으로 안정화되는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뭐 한미약품이나 종근닥처럼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현재 창을 열어서 쌓여있는 잔량을 보니 생각보다 제가 생각된 것보다 너무 적네요. 자, 오늘 거래량이 160만 주가 터진 상황인데 상한가 잔량이 지금 3만 6천 주밖에 안 되네요. 최소한 몇십만 주는 쌓여 있어야지 안정권인데 이건 누구 하나가 털어내더라도 그러니까 만 주가 4억밖에 안 돼요. 네. 4억 1천만 원이라 이게 이제 한 10억이 좀 넘는 금액이라 이건 누군가가 만약에 마음 먹으면 정리할 수도 있는 금액인데 네. 현재로서는 이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은 좀 열어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분봉상으로 보자면 약간씩 깨지긴 하지만 그래도 상한가를 계속 거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아주 살짝 깨지는 모습이 좀 나오긴 하네요. 이런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뭐 주기적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5장까지 좀 체크는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있으나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정말 크게 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잠금 장치가 필요한데 4만 주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5장 들어서 더 쌓이게 된다면 모르겠으나 5장 들어서 만약에 현재창 부분이 5만 주대에 쌓였네요. 다행히도. 요 흐름을 더 넘어가는 모습이 안 보이고 더 떨어지게 된다면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비중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한 종목이겠구나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한 것은 내일은 더 오를 겁니다. 오늘 종가 대비해서 내일은 올라가지만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5호장까지의 4만 1000주대 물량이 얼마나 쌓이는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고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됩니다. 줄어들 경우에는 비중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성 있지만 오후장까지 흐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야말로 한미약품의 조단위 수출을 보다가 이 900억 원의 이 규모의 수출이라고 네.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어떨까요? 장기적으로는 나쁘진 않을 거예요. 좀 큰 그림 보시고서 대응을 하시는데 하지만 이게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들은 한 6개월 이상은 지켜봐야 돼요. 네. 최소한. 그러니까 보유수 물량도 6개월, 2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쭉 끌어올린 이후에 물량 폭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 그래서 저는 조금은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알트로젠의 장기적인 관점은 최소 1년 이상이라는 걸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하오니 추가적인 상승에서는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성 없지 않지만 신규 상장주인 만큼 6개월간 조금 더 조심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철광석 가격 및 중국산 철강제 가격 상승.
연일 강한 포스코 오늘 또다시 갭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 20만 원 돌파하면서 그야말로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지금 게시글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정말 좋습니다. 게시글 반응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자면요. 네. 자, 20만 원 돌파, 네, 돌파를 했죠. 네. 외국인 수급 유입. 네, 그렇고요. 작년 순이익은 적자지만 꾸준한 영업이익은 좋은 포스코, 그리고요. 색안경 쓰고 보던 철강주, 그랬죠. 또한 제철 기술 파이넥스를 보유하고 있다던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달 전만 해도 끝났다던 제철과 태양광 지금은요? 라는 질문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철강 같은 경우 멘토님은 그래도 업황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맞아요. 포스코 어디서 좀 더 오를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힘들고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좀 나옵니다. 제가 포스코를 빗대서 말씀드렸던 게 현대차를 같이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현대차의 7월부터 해서의 이 10월까지의 상승 흐름에 대한 부분, 요 포인트를 보면서 포스코도 현재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당장에 있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슈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의 대규모 50% 이상의 구조조정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있었고, 또 하나 오늘 또 이슈가 되는 것은 그 철강소 가격하고 중국산 철강제 가격 상승에 따라서 국내의 열연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1톤당 2만에서 3만 원 정도 인상을 좀 하기로 했고, 또 하나 3월 달에도, 이번 달에도 한번 추가적으로 10,000원 정도 추가 인상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급등을 하다 보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올해 좀 기대가 좀 크게 잡히니까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구조 조정을 끝낸 중국에서 그 이후부터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분명히 또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이 생기게 될 거고, 그렇죠. 안정화가 되게 된다면 포스코한테도 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게 계속적으로 갈 거다에 대한 기대감은 우선 접어두시는 게 낫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장기로 보기에는 결국에는 밀릴 수밖에 없고요. 단기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의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지금은 그 환율에 대한 부분도 조금 불안정한 시기에서 안정권으로 접어들면서 이 철강사 가격이 하락하는 그 포인트 맞춰 또 그 이상의 갭이 좀 발생하면서 수익 창출이 나고 있는 부분이지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리스크도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급등에 따른 포인트로서 이제 매도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고, 더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20만 원이란 그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한번 부딪혔었고, 다시 한번 부딪힐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더 올라가게 될 경우, 현재 보통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려보자면, 최고점이랑 바닥에서의 절반 정도까지는 올라가 주면 40만 원짜리가 나옵니다. 근데 정말 40만 원짜리까지는 갈지에 대해 의문이 들고요. 지금보다 그나마, 다르죠. 네, 그나마 조금 봐야 될 게 그 전에 2014년 고점과 현재 가격에서의 절반 라인을 잡아봤을 때는 25만 원짜리가 한계선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25만 원짜리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좀 충분히 보이긴 해요. 하지만 갑자기 급등을 해서 25만 원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거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 때도 급등 나오니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상당히 좀 기대가 컸어요. 이 당시 때. 2014년도 때 바닥을 확인했구나 생각이 들었지만은 한 몇 개월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도로 1년 이상이 뭔가요? 한 2년 가까이 빠지다가 1년 반 정도 빠지다가 다시 올라온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포인트와 맞아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전혀 없고, 단기를 보시더라도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매수하셔야 되고, 그리고 5% 정도의 수익을 노리시고 대응하셔야 되지, 뭐 20, 30%를 노리고 들어간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물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정말 조심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현재로서는 어찌됐든 상승 그림은 나오는 자리라 관심 있게 보시지만 매수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이슈는 남아있지만 상승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본 종목은 효성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흐름의 동반 강세. 네, 효성이 오늘 모처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시글 반응 어떤지 먼저 볼까요? 네, 효성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금 3,500원, 대만족. 네.
정말 네, 축하드립니다. 자, 탄소섬유 시장에서 강자가 되어야 성장한다. 네, 그렇죠. 네. 전망, 목표가는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에는 주야장천 팔기만 하네요 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 종목 박스권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제 상단 돌파할까요?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는데요. 우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판덱스, 나일론 이런 종류, 뭐 폴리에스터, 원자 뭐 이런 걸 주로 이제 만드는 의료용 섬유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효성을 좀 봐야 되는 게 전고점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15만 4천 원짜리인데요. 최근에 이제 유가가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줬고 다시 또 상승 쪽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2월 달부터 해서 이 관련주들이 사실 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겠다는 그 전제 하에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었고 마찬가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효성 같은 경우가 특히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선 유가의 상승 흐름은 있지만 뭐 배당도 있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거의 3% 가까운 배당을 좀 해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해주시는 모습이 나왔고요. 작년에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려보고 작년 12월에 매수하셔서 가져가신 분들이라면은 현재 12월보다 주가가 높은 상황이고 약 한 7% 정도 더 수익이 나고 거기다 추가로 배당까지 나오니까 10% 가까운 수익이 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보자면은 작년에 연결 기준 실적 영업이익이 전년비 대비해서 한 58%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 기대감, 유가가 여기서부터도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 매출 확대 포인트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반영이 된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매력도가 높은 종목으로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만 보면 뭐 기관들이 7천주 정도 뭐 소폭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한 달 동안 기관들이 매수한 수량은요, 거의 90만 주 육박합니다. 90만 주. 말이 90만 주지 이 종목 하루 거래량이요. 적으면 10만 주대, 많으면 20만 주대거든요. 그러하니 얼마나 많은 물량을 매수했는지 알 수가 있고 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하나 정리하더라도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한번 폭증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 거래량이 폭증하는 날에서도 그러니까 2월 3일 같은 날도 거래량 폭증했을 때 오히려 기관들이 2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아직은 기관들이 거래량이 폭증했을 때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돌아오는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봤을 땐 상승 그림을 좀 더 탈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상승을 줄 것이냐. 이 종목은 보통 이게 현재 기관들이 평균 단가를 따져보자면 12만 원 좀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14만 원대 정도까지는 1차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올해 실적이 워낙에 좀 좋을 것이기 때문에 15만 원대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제 작년 3월부터 해서도 급등이 나와지면서 2배 정도 올랐거든요. 현재 10만 원, 11만 원 기준으로 해서 2배까지 올라가주면 최소 약 2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발 부탁드리는 건 짧게 보지 마시고 유가의 상승과 더불어서 효성의 매출 확대 포인트가 커지고 또 소비 심리의 개선이 나와주면서 충분히 20만 원 가까이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효성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유가 상승과 같이 조금 더 길게 보자라는 의견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릴 텐데요. 지금 2911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바이오는 조금 약한 느낌, 바이오 계속 올라갈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저는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봐요. 정부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정책적으로 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고급 인력들 창출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3D 산업 쪽으로 안 간단 말이죠. 그쪽은 결국에서 해외 이제 그 노동자들을 끌어들일 건데 왜 정부에서 갑자기 몇몇 의원들이 갑자기 뭐 조선 쪽으로 더 데리고 오자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국내 이제 많은 3D 업체 공장에서는 제조업 쪽에서는요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 부분은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외 노동력인데 국내에서 어떻게 이제 그쪽으로는 투자를 뭐 10억 달러, 1조, 10조를 쏟아부어도 안 되거든요. 결국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정부가 지금 칼을 들고서 이번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은요
얼마나 많은 정책들이 나올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된 이제 포인트를 잡아낼 겁니다. 그 포인트가 제가 볼 땐 제약바이오 쪽에 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쪽으로 베팅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이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바이오 지금 덜 갈 때가 오히려 본격적으로 매수 대응할 때다라는 의견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답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요. 퀴즈 정답 주시죠. 네. 퀴즈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쉽습니다. 3번 VR 관련주입니다. 네, 정답 주신 분들께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생방송 증시와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